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이온 결합은 결국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서로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결합하면서 서로 얘네가 뭐 한다? 전자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한테 전자를 주면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을 한단 말이야. 전자가 이동을 하지. 그런데 여기 공유결합은 자, 이름에 보면 알겠지만 공유하는 거야. 공유라는 게 뭐지?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 공유한다 그러면 이게 내 거인데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냥 같이 쓰는 거잖아. 공유의 개념은 이거는 이제 내 거이기도 하면서 상대방 거이기도 한 거지. 자, 말 그대로 뭐냐면 원자들이 이온 결합은 얘네 사이 원자들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전자가 이동을 못하는 경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 비금속 원자가 하나 있어. 얘도 비금속 원자야. 둘이 만났네? 근데 얘네가 이제 이온 결합처럼 한다 그러면은 얘도 전자를 얻어야 되는 애고 얘도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만나봐야 둘 다 얻으려고 하니까 서로 결합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지? 주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두 원자들 사이에 서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럼 이제 뭐야? 얘네들이 전자는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뭐하자? 결합하자. 공유해서 결합하자 이거야. 그래서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이 공유결합은 둘 다 비금속 원자야.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렇잖아. 한 놈이 주고 한 놈이 받아야 되는데 얘는 비금속끼리 만나면 둘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얘네 사이에 전자가 직접 이동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갖고 있는 뭐야? 지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그지? 그럼 내가 지난번에 화학결합하면서 얘기했지. 원자들이 어쨌든 뭐 이온 결합을 하든 공유 결합을 하든 안정해진다라는 건 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해지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러려고 결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깥쪽에 전자를 갖고 있긴 하단 말이야. 갖고 있긴 한데 8개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을 공유해서 다른 애랑 결합을 해서 결국 8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원소의 종류로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공부할 때 이 비금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족에서 17족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수소 하나. 수소도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요 원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기율표.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지금 요 교재에는 주기율표가 없으니까. 자, 여기 1쪽에 수소가 이렇게 있지. 1쪽에 1주기가 이렇게 수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족, 뭐 13족 쭉 없고, 그지? 여기 14족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1주기에는 여기가 다 없지? 그럼 2주기에는 여기 보면은 누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로 이렇게 있지, 그죠? 그리고 또 니네 공유 결합할 때 또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사실 얘네들 사이에 결합하는 거가 대부분 나와. 근데 일단 뭐 3주기도 있긴 하니까 3주기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 규소, 그지? 그 다음에 인, 팡, 염소 이렇게 있거든. 자, 주기율표상에서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 서로 결합하는 거야. 시험에는 얘네들 사이에 결합하는 것밖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뭔가를 공유하는 거죠. 뭘 공유하냐면 이 원자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뭘 공유한다? 최외각 전자라는 걸 공유하는 거야. 또는 다른 말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야.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 자, 조건은 공유해서 8개 또는 2개가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럼 여기 밑에다 써볼게. 자, 원자과 전자수. 내가 얘네들은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원자과 전자나 최외각 전자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지? 원자과 전자 수. 자, 수소는 몇 개야? 니네 이 원자과 전자수는 바로 요 족 번호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라 그랬어. 수소는 몇 개야?
한 개야. 얘는 몇 개야? 자, 이렇게 족번호가 두 자리인 애들은 1의 자리 숫자들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라 그랬어. 그럼 얘는 몇 개? 탄소하고 규소는 4개. 질소하고 이는 5개, 6개, 7개인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진 않았죠.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단 말이야. 여기 2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개수가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놈은 안정해지려면 요 바깥 이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8개를 만들어야 안정해지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건 몇 개? 4개지. 잘 봐. 안정해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거든. 그래서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잖아. 요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채워지면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수소는 여기가 2개가 되면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안정해지려면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 다음에 14족에 있는 애들은 얘나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자,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니까 얘 4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5개 갖고 있는 애는 3개가 필요하지. 6개 갖고 있는 애는 2개가 필요하지. 7개 갖고 있는 애는 하나가 더 필요하지.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지들이 필요한 숫자만큼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에서 이 개수 중에서 지들이 필요한 수만큼을 공유해야 돼. 다른 원자하고. 자, 그러니까 탄소는 4개잖아. 근데 얘는 4개가 필요하니까 이 4개를 전부 다른 원자랑 공유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가람아, 이해되냐? 5개를 가져. 그럼 얘는 3개가 필요하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5개 중에 3개를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공유 결합할 때는. 그러니까 니네 요거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개 중에 4개를 다 공유를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그 4개를 한 놈한테 몰빵할 수도 있고요. 여러 놈하고 공유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이 원자들이 다른 원자 혹은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할 때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는 이 원자 하나당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 자, 수소는 하나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다른 애랑 공유해야 되니까 다른 원자 하나랑 결합할 수 있어. 최대로. 맞지? 이따 그림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 더 명확히 이해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자기가 4개를 갖고 있는데 4개를 얻으려면 그 4개를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하나씩 공유하면 최대 4놈하고 결합할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요 숫자들만큼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원자들은. 그지? 그림 이제 그려볼 거니까 일단 요거를 좀 써놨으면 좋겠다. 그지? 니네가 공유결합 공부할 때 나오는 애들은 다 요 안에서 나올 거거든.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고, 그지? 안정해지려면 필요한 전자수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전자수? 여기다 굳이 쓰자면 안정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 뭐 이렇게. 뭐 교재들에 보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오진 않긴 하는데 그냥 니네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쓴 거야. 그지? 성인 썼니? 써. 멍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랑 얘가 주어졌을 때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몇 개가 결합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판단할 수. 이거 안 지울 거니까 옆에다 얘를 간단한 예 하나 그려볼게. 자, 여기 수소 있지, 수소.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어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라 그랬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요 그림이야. 자, 근데 이 수소 원자가 또 다른 수소 원자랑 만났어. 또 다른 수소 원자랑 만났어. 자, 그러면 얘도 하나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면은 얘는 두 개가 되면 되니까 지 거 하나를 여기다 딱 내놓는 거야? 그러면 또 요 수소도 지도 하나가 필요하니까 지가 갖고 있는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내놔. 얘네가 이렇게 내놔, 서로. 그래서 서로 한 개씩을 내놓은 다음에 그 두 개를 공유해. 공유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얘 거이기도 하면서 얘 거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이쪽 수소 입장에서도 결국 이 껍질에 전자를 두 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이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두 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한 개씩 내놔서 공유를 했어. 그러면 그 공유하면 이제 얘는 이 공유한 놈들은 얘 거이기도 하면서 얘 거이기도 한 거니까 이쪽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를 가진 셈이 되고 이쪽 수소도 두 개를 가진 셈이 돼. 그럼 둘 다 안정해졌지. 물론 그러면 이제 이 수소들은 전자가 더 이상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내놔서 그걸 공유해서 결합했더니 안정해졌단 말이야. 더 이상 여기에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를 않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번에 수소인데 수소가 있어. 근데 이 수소가 탄소하고 만났어. 6번 탄소하고 이렇게 만났어. 자, 탄소는 여기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애야. 그럼 일단 얘가 수소랑 만나면은 수소는 지 거 하나가 부족하니까 지 거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내놓겠지. 여기다 이렇게 내놔. 아이고, 그냥 이렇게 그리자. 그러면 탄소도 일단 부족하니까 네 개 중에 요 하나를 수소랑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 자, 그래서 요 탄소가 이 수소랑 결합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공유해. 그러면은 이 수소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졌거든. 근데 탄소는 어때? 이거를 공유해서 이걸 가졌다 치더라도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밖에 안 돼. 아직도 3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요 3개를 또 다른 애들하고 공유해서 결합해야 되는 거야. 같은 애들이랑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애들이랑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 3개를 또 다른 수소들하고 공유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결국 이 탄소도 안정해지려면 탄소가 수소 4개랑 결합을 해야지만 이 탄소 입장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8개를 갖는 셈이 되는 거야. 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각각의 수소들도 다 2개씩 가진 셈이 돼서 안정해지고 가운데 있는 탄소도 결국 제일 바깥쪽에 8개를 갖게 됐으니까 안정해지고 더 이상 여기 이제 다른 건 결합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서로 내놔서 결합한 거지. 얘기했잖아. 탄소 입장에서는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는 수소랑 결합한다면 최대 몇 개랑?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물론 아까 이 4개 중에 요거 하나를 수소랑 결합하고 3개가 남았을 때 그 3개를 수소가 아닌 다른 애랑 결합할 수도 있어. 최대 4개가 가능하다는 거지 꼭 4개랑 결합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알겠죠? 칠판이 좁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자, 산소가 있어. 산소 여기. 자, 산소는 6개 갖고 있는 애여서 2개가 필요하지? 그럼 6개 중에 2개를 다른 애랑 공유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8번 산소야. 자, 8개를 이렇게 전자를 갖고 있거든. 여기 2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렇게 6개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지니까 6개 중에 이 2개. 참고로 요소 2개는 이제 짝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 요거까지 뭐 홀전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짝을 이루지 않은 이 2개를 다른 원자랑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산소가 수소랑 공유 결합한다 그러면 수소는 지 거 하나 내놓을 거니까 요 수소한테 하나 내놔주고. 그러면 또 여기 하나가 아직도 부족하잖아. 그럼 요거 하나를 또 수소한테 내놔. 그럼 결국 산소 입장에서는 2개의 수소랑 결합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2개의 수소랑 결합하게 돼. 그러면 자, 산소 입장에선 2개의 수소와 공유 결합을 했더니 8개를 갖게 돼서 안정해졌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이게 있어도 안정해졌기 때문에 이 전자를 가지고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이걸로 끝인 거야. 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있어도 이미 안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아. 결합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얘나, 그지? 니네 여기 다 적었니? 다 적었으면 일단 지워볼게. 여기다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되니까. 그럼 이거 지우기 전에, 자, 질소 봐볼까, 질소? 자, 질소는 5개가 있지? 3개가 필요합니다. 그지? 그럼 질소 어떻게 되냐면, 자, 질소가 있어. 7번이야. 원자 번호로. 그래서 7개가, 자, 요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 마지막 껍질에 5개가 있거든? 그럼 자, 얘는 3개가 더 있어야 안정해지겠지? 그럼 이 5개 중에 요 3개를 다른 원자랑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소랑만 결합한다고 치면 요 각각의 전자 하나씩을 결국 수소 3개와 이렇게 공유해서 결합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수소랑만 결합한다 그러면 3개의 수소와 결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요거 하나는 수소랑 결합했는데 이 2개는 다른 원자 하나랑 결합할 수도 있는 거지. 한 놈한테 2개를 다 줘서 공유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렇게 수소랑만 결합했어. 자, 요거 전자 남아있지? 그러나 바깥쪽에 8개가 돼서 안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전자가 있어도. 물론 이제 니네 나중에 2학년 되면은 공유결합 중에서도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지. 그 배위결합에 쓰일 수가 있긴 하다만 그거는 이제 고1 과정을 넘어가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고 일단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있어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있어도 안 쓴다. 그죠? 있어도 안 쓴다. 이거 여기 옮겨서 다시 한번 잠깐만 그릴게.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수소 여기 그렸었지? 자, 수소는 뭐 그림이 좀 요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한 개씩 내놔서 공유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자, 탄소는 6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얘가 수소랑만 결합한다 그러면 결국 4개의 수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4개의 수소와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4개의 수소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어떤 경우냐면 산소야. 여기 있던 산소인데 산소와 산소가 만났어. 자, 여기 8번 산소야. 자, 얘 이렇게 8개, 2개, 그 다음 껍질에 여기 6개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옆에 또 다른 산소가 있어. 또 다른 산소를 만났어. 그럼 얘도 여기 2개가 있고, 그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럼 봐봐. 요 산소 입장에서도 2개가 필요하고, 이 산소 입장에서도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6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럼 6개 중에 2개를 여기다 내놓는 거야. 그럼 얘도 6개 중에 2개를 요 가운데다 이렇게 내놓는 거지. 가운데다 이렇게 내놔. 얘도 여기 6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내놔. 그래서 공유하면 요 공유하는 요 4개는 얘 거이기도 하면서 얘 거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도 이쪽에 4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자들이 있어도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는 거야. 그지? 하나만 더 그릴게. 해봐. 이번엔 질소야. 질소하고 질소가 만났어. 같은 원리야. 7개 갖고 있는 애거든. 그래서 얘는 자, 두 번째 껍질 이렇게 5개가 있죠. 5개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소 만났어. 자, 얘도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이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뭐야? 5개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얘도 3개가 부족하고 3개가 부족하지? 그러면 서로 내놓을 수 있잖아, 3개, 그지? 그럼 얘 5개 중에 이쪽에다가 3개 내놔, 이렇게. 3개 내놓는. 그 다음에 얘도 5개 중에 3개를 여기다 이렇게 내놔. 이렇게 내놔, 3개를. 여기 3개 이렇게 내놔.
그래서 쌍으로 따지면 세 쌍이 되겠지? 공유해. 그러면 요 공유하는 요 6개는 이제 얘 거이기도 하면서 얘 거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 6개에 2개니까 8개가 됐지? 8개가 되니까 안정해졌지?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6개와 여기 있는 2개 합치면 8개가 돼서 안정해졌지? 그럼 마찬가지로 어때? 요 2개가 있어도 서로 결합을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얘 쭉 보면 이렇게 전자가 남는 경우에도 안정해지면 더 이상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어떤 새로운 입자가 하나 만들어지지. 자, 그게 이른바 뭐다? 니네 알고 있는 분자야, 분자. 비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가 있어도 더 이상 다른 애가 결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정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소위 말하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분자. 그죠? 물론 공유결합을 했을 때 분자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분자가 만들어진 경우만 배운 거야. 참고로 공유결합을 하면 크게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분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종류의 원자가 지들끼리 계속 공유결합해. 무한히 공유결합해. 그래서 그게 고체 덩어리인 경우가 있어.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원자 결정. 자, 보통 공유결합을 하면 2가지가 만들어져.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분자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같은 원자들끼리 무한히 결합해서 원자 결정이 만들어지거나. 니네 손에 원자 결정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샤프심, 연필에 쓰이는 흑연이 대표적인 원자 결정이고요. 흑연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또 원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탄소라는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한 거야. 계속 공유결합한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고체 상태인 거야. 그런 애들이 원자 결정인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런 교재 혹은 너희가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른바 분자다. 그러면 우리 이온 결합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원소 기호하고 걔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느냐 숫자 이용해서 표현하잖아. 그걸 화학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도 그 분자도 걔네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분자식. 그러니까 화학식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 분자식도 넓은 의미로 화학식이야. 어떤 물질을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걸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학식이라 하는 거고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실험식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그걸 분자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원소기호와 숫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쉽시다.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자식 할 때 잘 봐. 이렇게 원자가 3개 이상인 애들 보면 얘 같은 게 얘가 가운데 있지. 맞지? 그리고 산소가 가운데 있잖아. 원자가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자에서는 가운데 있는 애를 중심원자라 그래. 자, 얘는 지금 중심원자도 산소지. 자, 분자식을 쓸 때는 중심원자의 원소기호 먼저 쓰고 그 주변에 결합되어 있는 애들의 원소기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걔네들이 몇 개인지를 숫자로 써주는 거지. 지금 산소 하나에 수소 2개지? 이때도 마찬가지 1은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배워? H2O라고 배우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산소에 수소가 아닌 다른 애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O 모시기 2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물일 때만 H를 먼저 써준 거야,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분자입니다, 물분자.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 가운데 질소라는 애가 있지? 질소 옆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지? 중심원자가 질소지, 질소 먼저 쓰고 그 옆에 H가 결합돼 있지? 근데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돼 있지? 이렇게 숫자 쓰고 1은 생략. 이거 니네 많이 들어봤어. 암모니아라는 분자입니다. 암모니아. 그 다음에 얘 봐봐. 얘 가운데 탄소 있지? 탄소 주변에 수소가 4마리지? 자, 가운데 탄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가 4개가 결합돼 있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마찬가지로 1은 생략.
요거 너희가 아는 뭐야? 메테인이란 메탄.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그랬거든. 메탄. 독일식 발음으로 메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미국식 발음으로 메테인 이렇게 하는 건데 도시가스. 그 니네 가스레인지 불 켜지? 그 성분이야, 메테인. 그다음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같은 원자들이 서로 두 개가 결합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원자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는 수소가 두 개잖아. H에 2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수소 그러면 대부분 수소 기체를 의미하거든. 이게 수소 기체 분자야. 자, 얘는 뭐가 되겠어? O2 잘 아는 산소 기체. 얘는 N2. 그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요걸 안 했어. 뭐냐면 이제 이건 분자식이야. 그지? 분자식 이렇게 쓰는데 우리 분자가 만들어질 때 서로 전자를 이렇게 내놔서 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내놓은 전자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지.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전자쌍이라 불러. 공유전자쌍. 서로 전자를 내놔서 공유해서 그게 쌍을 이뤘어. 공유전자쌍이라 불러. 자, 가람아, 요것도 공유전자쌍, 요것도 공유전자쌍인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 있지, 얘네들. 얘네들은 공유결합하고 관계없는 애들이 짝을 이루고 있지. 이런 애들은 비공유전자쌍이라 불러. 비공유전자쌍. 자, 그러면 여기서 물 분자에는 이 분자 전체에는 공유전자쌍이 2쌍, 비공유전자쌍이 2쌍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혜린아, 예. 자, 얘는 어때? 자, 요거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야. 그리고 요거 비공유전자쌍이야.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총 3쌍이 존재하고 비공유전자쌍이 1쌍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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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이지. 아, 메테인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총 4쌍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뭐 여기는 요 공유전자쌍.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전자쌍들 2쌍이 있고 여기 3쌍이 있고. 그지? 얘네들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전자를 내놔서 공유하는 애들이 짝을 이룬 것을 공유전자쌍. 공유결합과 관계없이 그냥 원래부터 지들끼리 짝지고 있던 애들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여기 좀 써있지, 그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뭐다 이제 얘기했는데, 자, 잘 봐. 지금 우리 보니까 교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공유결합도 종류가 있어. 잘 들어야 돼. 공유결합 뭐가 있냐면은 요거 좀 지웁시다. 자, 공유결합의 종류. 이것도 적어놔라. 우리 교재 없다. 단일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중결합이라는 게 있고 3중결합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뭐냐? 잘 봐. 이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은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원자 사이. 알겠어? 꼭 어딜 봐라?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겁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뭐 여기 지금 써져 있으니까 대충 느낌은 오지. 단일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으면 요걸 단일결합이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총 개수가 공유전자쌍의 총 개수가 아니고 잘 들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경우를 단일결합이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지금 H2O라는 분자에서 단일결합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요거잖아.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한 쌍이 있고 얘하고 얘 사이에 한 쌍이 있지. 단일결합이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면 단일결합이라 하는 거야. 그럼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말 안 해도 오지? 이중결합은 뭐겠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으면.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요거야. 야, 우리 O2 분자를 보면 말이야. 물론 이 분자 전체로 봤을 때도 공유전자쌍이 2쌍이기도 하지만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2쌍이 있거든. 요게 이중결합이에요. 요게 이중결합이에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분자를 봤더니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이거 이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존재하지? 요런 거를 삼중결합이라 그래.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거지. 예를 들어서 H2O는 라는 분자는 이 분자가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얘도 보면 단일 결합이 3개인 거지. 이 분자도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얘도 단일 결합만 4개가 있는 겁니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요 분자는 이중 결합만 있는 거고, 삼중 결합만 있는 거지. 근데 한 분자 안에 얘네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 그려볼게. 봐. 아까 탄소 있었잖아. 탄소. 잘 봐. 자, 탄소가 이렇게 바깥에 4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요거 하나는, 가람아 집중해라, 여기 수소 하나랑 결합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랑만 결합하면 수소 4개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합하든지 이제 3개만 채우면 되잖아, 탄소는. 자, 이 3개를 만약에, 잘 봐, 여기에 질소가 온 거야. 질소. 자, 질소 생각해봐.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바깥에 몇 개가 있다고? 5개가 있는 애거든? 그럼 얘 3개가 부족하니까 3개 내놓겠지? 근데 탄소도 아직 3개 내놓을 수 있거든? 그렇잖아. 왜냐면 4개 중에 하나를 얘랑 결합했으니까 나머지 3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3개가 부족한데 3개가 남아있으니까 그 3개를 여기다 다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도 5개 중에 3개를 여기다 이렇게 내놓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가운데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이쪽에 수소 하나와 이쪽에 질소랑 결합했더니 결과적으로 8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수소 입장에서 2개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질소 입장에서도 얘랑 3개씩 공유해가지고 여기 6개 갖고 여기 2개 가지니까 8개 가진 셈이 돼서 안정해진 거지. 그러면 수소 하나, 탄소 하나, 질소 하나 결합해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원자 결합하지 않는 거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자, 참고 요 놈은 분자식을 쓸 때 가운데 C가 있으니까 C 하나에 H 하나에 N 하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 얘는 HCN이라고 써가지고, 얘는 무슨 분자냐면 사이안화수소라는 분자야. 사이안화수소라는 분자야. 시안화수소라고도 하고 사이안화수소. 그러면 봐봐. 어쨌든 요 분자를 보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지. 요건 단일결합인 거야. 단일결합. 근데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3쌍이 존재하잖아. 요거는 삼중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분자 안에는 여기는 단일결합, 여기는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팔이 4개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이제 손을 붙잡아서 결합한다고 치면 4개의 팔 중에 하나는 얘랑 결합하고 나머지 3개는 여기 한 놈, 얘가 여기 또 팔 3개인 놈이 있어. 걔랑 결합할 수 있는 거지. 합쳐서 팔만 4개 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분자 안에 단일결합과 삼중 혹은 단일과 이중, 뭐 이중과 이중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일결합이니 이중결합이니 삼중결합이니 하는 건 어쨌든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알겠니? 조심해야 돼.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지?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거 일일이 그리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 보면은 전자점식이라 그래갖고 그냥 선을 그어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잘 봐. 공유전자쌍, 그러니까 선 그어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거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냥 원소기호 쓰는 거야. 잘 봐. 가운데 탄소 있지? 수소 있지? 얘하고 얘 사이에 공유전자쌍 한 쌍 있죠. 그거 선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질소잖아. 탄소하고 질소 사이는 공유전자쌍 3쌍이 있으니까 선 3개 이렇게 그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루이스 구조식이라 그래. 루이스 구조식.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유결합한 애들은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막 이상한 말들이 써져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원자가 어떤 원소가 만들 수 있는 결합에서 아까 얘기했지. 여기 표 선생님 써줬었지. 한 원자가 최대 몇 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느냐야 이게. 그러니까 원자가가 1이란 얘기는 뭐냐면 최대 결합할 수 있는 원자가 한 개인 애들이 누구냐 이거지. 그럼 아까 여기 표 선생님이 써줬던 거 기억나지? 수소나 17쪽에 있는 애들은 다 하나씩 부족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른 원자 하나랑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여기 보면은 17쪽인 애들이나 혹은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가가 1이다. 한 놈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17쪽 같은 경우에 지들끼리 결합하면 이렇게 서로 한 개씩 내놔서 공유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원자가가 2다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지? 내가 6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2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원자가가 2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6쪽에 있는 원소들은 대표적인 게 산소가 되겠지. 산소나 그 밑에 있는 황은 6개 중에 2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최대 2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뭐 원자가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최대 3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15족이다. 왜?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3개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5개 중에 3개를 각각 한 개씩 다른 애한테 공유하면 최대 3놈하고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원자가가 4는 아까 이 탄소 같은 애들은 어때? 제일 바깥쪽에 4개가 있는데 4개가 부족하니까 그 4개를 전부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한다 이 말이지. 그지?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뭐 지금 여기에 그림 그리지 않았지만 요 이산화탄소 분자도 니네 보면은 많이 나오죠. 자, 여기 4개가 있는 애인데 6개 있는 애들이랑 만났어. 그럼 얘 2개 내놓고 4개 중에 2개 내놓고 얘도 2개 내놓고 남은 2개를 내놔서 서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까 요거 무슨 결합되는 거야? 산소하고 탄소 사이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고 요거 이중 결합되는 거고. 요것도 이중 결합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인데 이산화탄소 분자 안에는 이중 결합이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공유 결합 간략하게 얘기해봤고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뭔 얘기할 거야? 이온 결합도 얘기했고 공유 결합도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 그지? 자, 이것도 이제 여기 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칠판에 따로 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다 쓸 필요는 없고 요 표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거랑 비교해서 추가로 써놓으면 되겠다. 자, 우리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혜린아,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원소가 2종류야. 따라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화합물이라고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불러. 근데 자,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결합하면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거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자와 달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 계속 결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그 개수비만 따져서 무수히 많이 결합하다 보니까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항상 우리 눈에 보여. 이렇게 고체 상태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 이온 결정. 이온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그게 고체 상태를 띠고 있다고요. 상온에서. 이온 결정이라 불러. 그제? 자,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이거 분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분자 아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 몇 개가 결합한 애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분자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절대 분자라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항상 상온에서 고체란 얘기지. 상온에서 고체.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금 공부한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애들. 사실 2가지라 그랬지? 뭐가 있다고?
같은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공유결합. 그래서 그게 아예 고체 상태인 경우를 원자결정이라 그래.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 얘는 무조건 고체입니다. 고체. 상온에서 고체야.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결정으로 누가 있다? 그지? 선생님들 집에 아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저 서랍 어딘가에 짱 박혀 있어갖고 어딘지 못 찾겠는데, 다이아몬드요? 보통 이제 너희들도 결혼하고 하면 부모님들 결혼하실 때부터 이게 다이아가 박힌 반지 이렇게 서로 교환하잖아. 선생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안 끼고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너희 손에 들고 있는 연필심, 샤프심에 많이 쓰이는 흑연. 혹시 니네 그 물리 선생님하고 저거 했니? 동소체 배웠니? 뭐 탄소 나노튜브니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운 것 같아. 뭐 흑연, 탄소 나노튜브. 너 다음 시간 다 앞에 앉아. 니네. 뭐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고체란 얘기야. 알겠지?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공유가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분자. 그지?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고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어때? 공기는 산소기체, 질소기체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잖아.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기체 상태잖아. 자, 내가 이거 뭐 커피긴 하지만 여기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현재 물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 상태잖아. 이런 책상 뭐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딱딱하고 고체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과 달리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다. 알겠니? 그 다음에 해봐. 뭐 지금 요거 데려갈게.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였을 때, 이 고체를 물에 녹였을 때 물에 잘 녹냐 이거거든.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니네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소금 생각하면 되거든. 니네 소금 물에 녹이면 어때? 잘 녹지?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은 다 고체라 그랬잖아. 얘네들은 물에 대체로 잘 녹아. 대체로 잘 녹습니다. 니네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할 때도 요런 말 조심해야 된다. 대체로, 대부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잘 해석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대체로 잘 녹는데 물에. 다르게 표현하면 물에 안 녹는 애도 있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 물질 중에.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나와 보기에. 이게 맞냐 틀리냐 고르는 거야. 항상 얘기하는데 나랑 테스트를 보던 학교들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부터 때리고 봐야 돼.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꼭 의심을 때려라. 알겠지?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애도 있는 거거든. 그거 아마 니네 중학교 때 배웠을걸? 두 글자로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배웠냐 중학교 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앙금이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앙금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 쓰자면 앙금 써라. 딴짓하지 말고 얘는 물에 안 녹는 거지. 물에 안 녹습니다. 그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자, 그게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간에 공유결합 뭐 기체도 물에 녹을 수 있고 액체도 물에 녹을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물에 어떻게 되느냐? 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게 분자로 이루어진 애잖아. 니네 나중에 2학년 되면 또 분자를 뭘 배우냐면 이 분자 중에서도 극성 분자라는 게 있고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약하게 극을 띠고 있는 거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사람도 똑같지. 우리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범죄자들 보면 범죄자들하고 친한 애들 보면 다 비슷한 부류들이거든. 뭐 학생들도 비슷하지 않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주변에 대부분 또 공부를 잘하거나 잘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그지? 선생님 여기 요 앞에 상가 가끔 가면은
중학생들 특히 어디 중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 고등학생들, 여학생들, 남학생들 모여갖고 막 여기 특히 여기 송림학원 밤에 가면 예술이야. 막 구석진 데서 막 남학생들 막 담배 피우고 있고 막 어우, 그지? 그래도 되게 많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생님 그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좀 길 가다 담배 피우면 담배 끄라 그래 선생님은. 일로 오라 그래 나는. 담배 끄라고. 꼭 그런 부리들 중에 이렇게 눈 부리부리하게 막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생겨도 있잖아. 성질이 더러워. 난 그런 애들 가만 안 둬.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 선생님이 사는 집 근처에서 학생들이 담배 핀 거야. 담배 핀 거야. 뭐 교복 입고 있는 애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오라 그랬어. 줄 세웠어. 그래서 막 잔소리를 했지. 그랬더니만 어떤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날라리 여학생이지. 눈 똑바로 뜨고 막 네가 뭔데 이러냐 막 이런 식인 거야. 소위 말하는 객인 거야. 선생님 뚜껑이 확 열렸네. 근데 심지어 걔 교복 입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교복이 어느 학교인지도 알고 있었거든.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학교에 전화 걸었어. 근데 그 교복이 또 웃긴 게 교복 입으면 조심해야 돼. 교복에 명찰이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는 거야. 이름도 있어. 내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뭐 학생 교장 바꾸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아니 저 무슨 일로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 여학생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똥심 표정이 되더라고. 선생님 막 엄마한테 전화한 경우도 있었어. 어떤 학생, 야 엄마 번호 뭐야? 엄마한테 걸어. 막 엄마랑 싸운 적도 막 그래. 근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 무서워가지고 벽돌로 내리 찍는다고. 선생님 집에 있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거야, 그지? 응.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자제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딴 얘기다 딴 데로 샜는데, 그러니까 이 분자들도 극성을 띠는 분자가 있고 무극성을 띠는 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성을 띠는 애는 극성을 띠는 애들끼리 친하고, 극성을 띠는 애는 무극성을 띠는 애하고는 안 친한 거야. 그럼 봐봐,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잖아.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분리가 되거든. 그럼 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띠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극을 띠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물에 잘 녹는 거야. 대체로.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분자들 중에 극성인 애들은 물에 잘 녹는 거야. 무극성인 애들은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이 물 분자가 극성이란 말이야. 자, 니네 기름이 물에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지? 그러면 기름 분자는 뭐라는 거야? 무극성 분자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고, 그냥 고일 때는 그냥 요 정도로만 나와. 그게 뭐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구나. 보통 이제 이온결합 물질에서 소금 나오면 공유결합 물질에서 설탕 잘 나오거든. 설탕도 물에 잘 녹지. 그럼 설탕 분자는 약간 극성을 띠는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 자, 요거는 내가 테스트를 봐도 내고요.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면 내가 손목을 걸게. 꼭 나와. 전기가 통하냐? 전기전도도. 잘 봐. 야,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고체라 그랬잖아, 상온에서. 고체일 때는, 잘 봐.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야, 전류가 통한다는 건 뭐냐면 전기를 띠는 애가 움직이면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고체 상태일 때는 이 자식이 플러스를 띠든 마이너스 띠든 움직이질 못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니네 소금 알갱이에다가 이렇게 샤프심 2개 꽂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해봐야 전기 안 통해.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합니다. 안 통해. 그런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아까 뭐라 그랬지? 붙어있던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서 이렇게 떼내버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되면 그때 플러스극 마이너스 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여.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뭔가를 물에 녹이면 그걸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통합니다. 통해. 그 다음에 용융이라는 건 뭐냐면 가열해서 녹인 걸 용융이라고 하거든. 자, 용융 상태가 돼도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을 내가 억지로 가열을 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일단은 떨어만 지면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전기가 통합니다.
꼭 명심해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만 전기가 안 통하고요. 수용액이거나 가열해서 녹이면 전기가 통한다. 특히 우리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알겠어? 꼭 이온 결합이 아니더라도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 전해질이라 불러.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공유결합 물질. 당연히 고칠 때 전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 여기다 뭐 추가해서 적더니 적어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수용액 상태에서 없다라고 돼 있지.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을 만들더라도 전기가 대체로 안 통하거든. 대부분 안 통해. 자, 선생님이 아까 대부분이란 말 중요하다 그랬지. 네, 잘 봐.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이더라도 전기가 안 통하지만 그러면 대부분이니까 뭐 통하는 애도 있더란 얘기지. 알겠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는 수용액을 만들면 통하는 애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통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아마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전기전도도 물어보면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입학하는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 그런 경우에는 구분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용융 상태일 때 안 통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라 그랬다. 요 전기 전도도에 관한 거,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 고체잖아. 공유 결합 물질 중에도 고체가 있잖아. 자, 우리가 고체를 가열해서 녹여. 그럼 걔네들이 녹는 온도 뭐라고 하지? 녹는 점이라 하지? 그럼 그 액체를 또 가열해서 걔네가 기체로 변하는 걸 끓는 점이라고 하지? 자, 녹는 점하고 끓는 점.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인데 얘를 내가 가열해서 녹이려면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떨어뜨려놔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졸라 세다니까? 졸라 세. 그지? 졸라 세. 그런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걔네가 고체라 하더라. 잘 봐라. 물 분자가 있어. 자, 물이 얼마나 얼음이잖니? 그러면 그 물 분자가 얼음일 때는 이 분자 사이 거리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어. 니네 이온이 됐건 원자가 됐건 원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긴 힘보다 무조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를 녹일 때는 이 분자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근데 이온 결합 같은 애들은 결국 원자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거든. 원자들 사이의 힘이 분자 사이의 힘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게 세니까 내가 얘를 떨어뜨리려면 많이 가열해야 되거든. 많이 가열하니까 온도가 그만큼 높은 거야. 자,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결론만 기억해도 돼. 이온 결합 물질들이 공유 결합 물질들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높아, 대부분. 그치? 근데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원자 결정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 그런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습니다. 알겠네?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칸이 좀 좁아서 그런데, 자, 여기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얘네들한테 외부에서, 자, 얘 고체고 분자로 이루어진 애 중에 고체가 있어. 얘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걸 망치로 땅 때리잖아? 그럼 요 이온들이 이렇게 하나 밀려. 이렇게 밀려?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지들이 알아서 밀어내버리거든? 툭 떨어져. 자, 결론은 뭐냐? 이온 결합 물질한테 외부에 내가 손으로 꾹 누른다든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얘네들 쉽게 부스러집니다. 쉽게 부스러져.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도 걔가 고체라면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스러집니다. 자, 원자 결정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부서지지. 웬만해서는 안 부서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연 갖고 얘기해. 니네 흑연이 힘을 가했을 때 부스러지면서 종이에 묻기 때문에 니네 필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얘는 분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들은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스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과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성질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특히 그 중에서 요 전기 전도도.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면 요 녹는 점, 끓는 점, 전기 전도도 해갖고 니네 이제 아마 숙제로 나가는 것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문제 풀다가 요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여기 뭐냐면 여기가 전기 전도도야.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더래. 자, 내가 A라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다가 판때기 위에다가 자, 어떤 내가 A라는 고체를 이렇게 올려놨어. 올려놓고 가열을 하는 거야. 자, 여기다 온도계를 하나 이렇게 대놔. 가열하면서 이제 온도를 재는 거지. 온도를 재면서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를 측정해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를 가열하면서 전기 전도를 재봤더니만 점점 뜨거워지는데 계속 전기가 안 흐르더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더래.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봐라. 전기가 안 통하다 갑자기 통하지. 근데 여기 전기 전도도 봐봐. 어차피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나 가열해서 녹이나 전기 안 통하거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다가 가열해서 녹으면 통하지. 요런 그래프 나오면 요 물질은 무조건 무슨 물질이다? 아, 이온결합 물질이다. 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다가 녹아서 액체가 되면 그때부터 저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그러면 이때 요 온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온도에서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됐다는 거잖아. 녹는 점이 되는 거야, 녹는 점. 요게 그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그래프. 그냥 공유결합 물질은 상관없이 안 통해. 계속. 고체든 액체든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그어지겠지?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이렇게. 요 그래프도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그지? 하다 보면 요거 계속 종종 나오거든. 그지? 아, 그것도 있다. 이건 나중에 내신 때 한 번 더 얘기하죠. 세활고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에서도 요걸 요렇게 배워. 요거 전기전도도 또 이렇게 또 낮아지는 걸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낮아지는지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거든. 그럼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전기가 안 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통하는 애들은 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이온결합 물질은 뭐가 있고 공유결합 물질 뭐가 있고 걔네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이용되느냐 이거야. 특히 얘들아, 너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있거든.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내고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근데 분자식도 넓은 의미로 화학식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보기에 이렇게 써 있어. 잘 봐. 자, 보기 중에 이온결합 물질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거 애들 엄청 틀려. 꼭 명심해라. 이온결합은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거고 공유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배우는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어떤 게 금속 원소고 어떤 게 비금속 원소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이나 분자식 나왔을 때 앞에 놈이 금속 원소면 이거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애들 엄청 틀려. 그 틀렸다는 거는 암기 제대로 안 한 거야.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제대로 암기 안 해서 틀리는 거니까 꼭 명심해야 되는 거야. 그지? 명심해야 돼.
그럼 아무튼 그럼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수산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수소, 염화나트륨 나오잖아. 자, 이거 나중에도 이제 배우겠지만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수산화칼륨이라는 것도 있거든. 수산화칼륨. 얘네 둘이 이제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얘네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얘네를 먹으면 죽거든. 근데 아주 소량이 비누에 들어있는. 그래서 니네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거리지. 그게 비누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비누칠하면 이제 이런 우리 흔히 때라고 표현하자니 그 단백질 성분들이 녹으면서 미끌미끌한 거야. 그래서 미끌미끌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비누 만드는 데 주로 이용이 되고 아니면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막혔을 때 우리 락스 같은 거 이렇게 붓잖아. 거기에 들어있어 이게.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에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염화칼슘 나오죠. 염화칼슘. 요 밑에도 나오지만 니네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받아보면 알 텐데 특히 얼마 전에 눈 겁나 많이 왔었잖아. 제설제로 많이 돼요. 제설제. 제설제 또는 똑같은 말이야. 니네 물 먹는 하마에 염화칼슘 들어있는 거야. 얘가 성질이 뭐냐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녹아버려. 얘가 하얀색 고체 알갱이거든? 근데 얘가 수분이 있는 데다 냅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흡수하고 스스로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눈 쌓인 데다 염화칼슘 떨어뜨리면 수분 흡수하면서 녹아.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눈이 또 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염화칼슘 뿌린 자리 보면 주변만 이렇게 녹아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많이 뿌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눈이 다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설제나 습기 제거제.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봐봐, 얘네 다 앞에가 다 금속 원소잖아. 다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흔히 말하는 베이킹 파우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소다라 그래, 소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야. 그래서 니네 빵 반죽할 때 베이킹 파우더 가루 섞어서 반죽하잖아. 그런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오븐 뜨겁잖아. 가열하잖아. 그럼 얘가 분해가 돼.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나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 그럼 빵 반죽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빵을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게 바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자리인 거야. 그래서 빵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 자, 염화나트륨 니네 알다시피 뭐지? 우리가 먹는 소금이지? 조미료지, 조미료. 조미료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소금도 뭘로 이용할 수 있어? 염화칼슘을 주로 제설제로 이용하긴 한다만 부작용이 좀 있거든. 식물들이 말라 죽는다든지 뭐 이런 자동차나 금속이 부식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천연 제설제로 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오지, 그죠? 천연 제설제. 단지 이제 왜 많이 이용을 못하냐? 가격이 비싸. 염화칼슘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천연 제설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염화칼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설제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일단 값이 싸다. 그리고 그 제설 효과가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이게 식물들 그 뿌리 있는 데로 이제 들어가면은 땅속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뿌리가 말라 죽어요. 식물들이 말라 죽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표면이나 이런 데 튀면 자동차가 부식되거나 이런 금속들이 부식되는 단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 제설제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 오염이 거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도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좋긴 하다. 근데 단점은 뭐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 그지? 니네 평상시 집에다가 염화칼슘 사준 사람 없잖아. 그지? 대부분 다 뭐 경비실에서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지자체에서 그냥 이런 구청이나 이런 데 다니면 뿌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체로 사와야 되는데 가격이 비싼 게 좀 부담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그래서 천연제설제 이런 소금이 사용되거나 울릉도 같은 데는 섬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눈 제일 많이 내린 데가 울릉도야. 막 몇 미터씩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제설할 때 주변이 섬이니까 바닷물 갖다 끌어 쓰는 거야. 왜냐면 바닷물 안에 뭐 들어있어? 이거 들어있으니까. 그런 바닷물도 천연제설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이런 소금도 천연제설제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들도 여러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생명체의 대부분이 물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특별한 행성인 거지, 그지?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다 봐봐. 다 이게 비금속 원소들이잖아. 그지? 식물들이 광합성한 결과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양분이지. 그지? 그래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아까 얘기했지? 도시가스의 주성분. 그래서 니네 가스레인지 불 켜면 도시가스가 타면서 이제 그 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있지. 뭐 단백질, 지질, 핵산 전부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여기 없지만 지질, 얘네 다 뭐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은 전부 공유결합 물질이다. 여기 없는 거 몇 개만 더 첨언하자면 니네 그 알코올 있지, 알코올. 우리 흔히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술 만들 때 이용하는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있거든. 자, 요거 분자식도 써줄게. 얘도 분자야. C2H5OH라고 쓰던지 아니면 C2H6O라고 쓰던지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알코올이지. 알코올이 주성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소독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술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하기도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니네 공업용 알코올이라는 것도 있어. 메탄올이라는 게 메탄올. 메탄올. 이것도 알코올은 알코올이야. CH3OH라고 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건 공업용 알코올. 이런 것도 공유결합 물질이야. 하나만 더 할까? 암모니아 있지. 암모니아 아까 선생님 NH3 그지? 암모니아. 자, 이건 어디에 이용이 될까? 니네 생명체가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단백질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질소거든. 여기 NH3 질소 들어있지. 자, 이 암모니아는 바로 그 질소를 공급해준 역할을 하거든. 비료의 재료를 씁니다. 비료. 이 비료 만들 때, 그지? 질소 비료라고 표현하지? 질소 비료 만들 때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 지금 니네가 앉아있는 데만 해도 죄다 공유결합 물질일걸? 나무, 책상, 칠판, 종이, 심지어 니네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들고 있는 뭐 이런 핸드폰, 종이컵, 노트북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지? 졸라게 많다. 그지? 졸라게 많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자, 요 개념 체크가 있긴 한데 요거 다음 시간에 같이 요건 풀어보도록 하겠고, 뒤에 넘기면 개념 확인 문제. 자, 앞에 주기율표 안 돼 있는 친구들 다 해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철저히 검사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설 연휴 전에 줬던 프린트를 다 챙겨 오시고 검사할 겁니다. 없어졌다. 미리 연락해라. 뭐 일요일 수업인데 토요일 날 문자 와가지고 선생님 찾아보니까 없어요. 월화수목금은 뭐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고 혹시라도 없어졌다 하면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을 하면은 뭐 이메일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뭐 시간이 되면 학원으로 받으러 오든지 하면 되니까 꼭 연락해서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여기까지 합시다.